네, 안녕하세요. 동물병원 실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일단은 이번 시간에 원래는 이제 그 실습으로 좀 하려고 했었는데 좀 이제 좀 나오기가 다들 여의치 않을 것 같아가지고 요새 좀 코로나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제가 그 카톡이 아니고 그 공지했듯이 그냥 LMS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어쨌든 뭐 마지막 그 차트 부분은 실습이니까 어쨌든 실습은 진행이 됐다는 걸 감안하시고 그 차트 내용, 차트 이제 사용하는 거 간단하게 이제 제가 저쪽에서 녹화를 하고 왔는데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 뭐 이따 드리겠지만 그래도 한번 병원에서 직접 사용을 해보는 게 조금 이제 사용하기 편하실 수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저 보건 실습실에 와서 차트를 좀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이제 사용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시험에 관해서는 제가 그 공지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보여드린 PDF에서 총 33문제가 나오는데 25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8문제는 오늘 배우는 거에서 나와요. 그래서 나머지 8문제는 OX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반만 찍어도 그냥 찍어도 반은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너무 바쁘고 공부할 생각도 없고 공부할 시간도 없다 싶으면은 그냥 그 나눠드린 그냥 PDF 그 49문제죠. 49문제 위주로 그냥 보세요. 그러면은 75점은 나올 테니까 그것만 잘 보면 그렇게 되고 뭐 나머지 이제 찍으면은 반은 맞겠죠. OX니까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8문제는 OX에서 나오는데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충 슬라이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걸 보고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이런 문제가 이제 좀 중요하구나 나오겠구나 싶은 거 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힌트는 다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차트에서도 제가 차트를 이제 설명하면서 거의 차트에서 한 3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는지 한 3개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들으셨다가 OX 문제에서 좀 참조를 하시고 어쨌든 제가 그 차트 내용 수업을 하면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내용을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뭐 차트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동물병원 실무를 하면서 조금씩 중간에 이제 중요한 사항들을 좀 빼먹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보충적으로 좀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동물병원 실무 중에서 국내외 그 뭐라 그러죠? 입출국 할 때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어떤 관리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레포트로 내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공부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보통 이제 그 검역검사본부 자료 찾았을 때 거기에 보통 이제 잘 나와 있는 편이고 인터넷에서 대부분의 자료를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가 이제 뭐 문제를 몇 문제 내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 자료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또 모르는 부분들은 거기서 바로바로 찾아서 한번 직접 한번 그 파트는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대로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하면서 조금 이제 좀 이제 중요한 부분들 이제 좀 빠졌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 위주로 제가 지금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강의를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의무 기록에 대해서 일단은 이 기록이 이제 차트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차트는 의료 기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대할 때 병원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정보가 다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강아지가 어디가 아프고 어떤 약을 먹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트는 병원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기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동물병원 나왔고 여태까지 진료한 내역 차트 같은 거 다 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병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차트는 병원이랑 병원끼리만 교환해요. 일반적으로는 고객에게 주진 않아요. 그래서
차트를 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줄 수 없다고 하고, 엑스레이를 찍었다든지 혈액 검사를 한 거 같은 경우는 출력해서 드릴 수 있어요. 백신 같은 경우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차트 같은 경우는 의무 기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바로 주지 않고, 만약에 병원을 옮기는 경우에 차트를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라 그러죠? 다른 병원으로 보통 보냅니다. 그래서 차트는 의무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으로는 지금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상당히 많은 약들이 사람 약이 많아요. 사람 약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함부로 사실 열람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 같은 것도 이제 보여달라고 막 고객들이 와서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함부로 보여주시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뭐 문제 중심의 수요 의무 기록법이라 그래서 POVMR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기초 자료를 수집한 후 문제 목록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 사항을 경과 기록지로 남겨서 어느 의료진이나 필요한 진료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어떤 기초 자료가 있겠죠. 기본적인 보호자라든지 동물에 대한 정보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CC가 뭐죠? 치프 컴플레인이라 그래갖고 주호소라 그랬죠. 동물병원에 온 이유이자 동물병원에 온 가장 중요한 까닭이라 그랬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죠. 주호소가 뭔지, 과거에 우리가 히스토리라 그러죠. 병력이 어땠는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뭐 가령 당뇨라든지 뭐 슬개골이라든지 이런 병을 지금 앓고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신체검사, 방사선, 임상병리했던 기초검사 같은 그런 자료 같은 것들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 항목을 작성을 해서 차트 제일 앞부분에 문제 목록 기록지의 순서대로 이제 기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고 평가하고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기록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수의사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경과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경과라는 거는 투약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통 SOAP 형식으로 경과 기록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SOAP가 뭔지는 제가 이제 뒷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초기 계획 실행 결과와 해석 내용을 각 문제의 하단에 SOAP 형식으로 경과 기록지를 작성을 하게 된다. 자, 전자의무 기록이라 그래서 옛날에는 차트에다 일일이 손으로 기록을 했어요. 엑스레이 같은 경우도 일일이 다 찍어서 현상한 후에 필름을 보관했던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다 전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전자화해서 전부 이제 기록을 해놓도록, 기록을 남기도록 그렇게 좀 의무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환자에 대한 모든 진료 정보를 전자문서로 전산화해서 컴퓨터에 입력하고 관리하고 저장하는 그렇게 기록하는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 옛날에는 차트로 해서 의무 기록으로 몇 년 동안 이런 식으로 병원에 쌓아놓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전산화돼서 서버에서만 그냥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이제 대학병원 같은 데 가보면은 법적으로 그래도 비록 차트로 다 기록이 돼 있지만 의무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걸 몇 년 동안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하는 실 같은 게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 있는 뭐 역사가 된 병원들은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동물병원은 지금 전자 차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물병원은 전자 의무 기록이 사용이 되고 있으며,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진 간의 환자에 대한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이 편리하고 자리의 보관, 관리가 수월하고 환자 접수, 진료, 청구, 수납, 고객 제고 등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 주요 전자 차트는 인투벳이랑 우리엔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조금씩 달라요. 저는 우리에는 사실 써본 적은 없고 그냥 쓰는 걸 보기만 했는데, 요새는 대부분 이제 그 인투벳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투벳을 지금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전자 차트를 사용하면 되게 편해요. 제가 이제 뭐 이따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보시겠지만 다음 수업 시간에 전자 차트를 사용하면은 일단은 처음에 고객이 왔을 때 그 고객에 대한 정보라든지 뭐 어떻게 등록해야 되는 정보 같은 게 있잖아요. 고객의 주소라든지 어떤 고객의 신상이 있고 동물의 신상이 있잖아요. 동물의 신상이라는 거는 뭐 나이부터 시작해서 중성화가 됐는지 종은 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기록이 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 굉장히 쉽게 기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전자 차트가 엑스레이라든지
아니면 혈액검사 기계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엑스레이 검사, 혈액 검사 하게 되면은 사진이라든지 혈액 검사 수치가 전부 차트로 넘어와요. 그리고 이게 약 같은 거 지을 때도 옛날에는 일일이 손으로 계산해서 했는데 지금은 전자차트 상에 약의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바꿀 수도 있어요. 수의사들이. 그렇게 되면은 약 뭐 일주일 정도 이 용량으로 뭐 지어야 되면은 매달 넣는다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차트에서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히스토리라든지 뭐 주사 어떤 거 맞았고 전에 병력이 어떻고 체중이 어떻고 이런 것들 싹 다 기록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전자의무 기록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옛날처럼 차트에 적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아직 수기로 차트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자, 수의 간호 기록을 작성을 할 때, 자, 제가 빨간색 중요하다 그랬죠. 빨간색 잘 봐두시고. 자, 수의 간호 기록을 이제 작성을 하는 것 갖다가 우리가 뭐 소프라고도 부르고 SOAP라고도 불러요. 자, 일반적으로 수의사든 뭐 아니면은 간호사든 동물에 대해서 기록을 작성할 때, 자, 동물이 어떤 걸 기록할까요? 첫 번째는 주관적인 항목을 기록해요. 동물이 일단 왔다. 그럼 우리가 주관적으로 보이는 게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가령 말랐다. 아니면은 뭐 헉헉거린다. 아니면은 일어나지를 못한다. 아니면은 설사를 한다. 이런 것들은 다 어때요? 객관화시킬 수 없는 그런 거죠. 다 주관적으로 보는 그런 수치란 말이에요. 그런 주관적인 자료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걸 갖다가 서브젝티브라고 하고 이 SOAP에서 S가 바로 이 서브젝티브입니다. 오브젝티브가 O고 그래서 SOAP는 각각의 약자예요. 그래서 S가 서브젝티브라는 거는 주관적이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똥 싸는 거, 오줌 싸는 거, 토하는 거, 그 다음 움직이는 거, 활력, 식욕 이런 거는 전부 다 주관적인 평가 항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자료, 보호자의 주관적 관찰과 주요 불편 호소 내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일어나지를 못해요, 설사해요 이런 식으로 주호소 내용, 신체 검사 결과 바탕으로 환자의 움직임, 사람에 대한 반응, 꼬리 흔들기, 기립, 엎드림 뭐 다양하게 어쨌든 다 주관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로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수 있겠죠. 객관적인 자료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체온, 맥박수, 호흡수, 체중 이런 거는 정확하게 수치로 나오는 거죠. CRT 같은 경우도 이제 잇몸에다 딱 해갖고 시간 재는 거죠. 그럼 뭐 몇 초 이하이다 이런 식으로 다 객관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 횟수라든지 양이라든지 오줌 몇 미리 넣었어요, 뭐 혈액했을 때 임상병리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관화해서 볼 수 없는 객관화된 수치란 말이에요. 그죠? 객관화된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자료, 오브젝티브, O가 됩니다. 그래서 SO. 자, A는 그럼 뭐예요? A는 어세스먼트예요. 이건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주관적, 객관적으로 우리가 자료가 왔잖아요. 그러면은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갖다가 평가하는 겁니다. 환자의 문제점이 뭐고, 변화가 뭐고, 뭐 급성 통증, 보행 변화, 오줌, 배변, 호흡 이상, 합병증, 소양감, 변비, 탈수 이런 식으로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평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이 환자의 상태가 어땠다 이렇게 쓰는 걸 갖다가 평가라고 하고. 자, 그러면은 이 환자를 이제 평가를 했을 때 이 환자는 어떤 질병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환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그때는 그 다음에는 마지막 P, A, P. 자, 빨간색이죠. 잘 봐두세요. P, 플랜, 계획을 세웁니다. 자, 계획은 일반적으로 테크니션들이 세운다기보다는 수의사들이 세우는 편이에요. 테크니션도 환자를 돌보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겠지만 보통 이거는 처방이랑 관계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의사들이 많이 계획을 세우는 편이고. 자, 그래서 환자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환자의 회복을 도와주기 위해서 뭐 보호자 교육, 투약, 1인 산책, 뭐 붕대처치, 간호중재 요거는 이제 간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처치고, 일반적으로 보통 계획은 뭐 어떤 식으로 처방한다, 어떤 약을 준다, 그쵸? 이게 이제 수의사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이고, 간호사의 입장에서는 뭐 밥을 몇 번 먹인다, 투약을 어떻게 한다, 붕대를 어떻게 한다 요런 식으로 계획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SOAP, Subjective, Objective, Assessment, Plan 이렇게 네 가지 SOAP 과정으로 수의 간호 기록을 작성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차트는 다 SOAP 식으로 써 있어요. 다만 실제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수의사들이 되게 바빠요. 그래서 SOAP 일일이 쓰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 있는 경우도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SOAP로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를 볼 때 웬만큼 좀 약어를 좀 알아야 돼요. 약어를 좀 알고, 뭐 CPR이라 그러면 심폐소생술이죠. 그럼 이게 뭐 카디오 퍼머널리 리서스테이션 뭐 이런 식으로 풀네임을 알 필요는 없지만, CPR이라고 하면 이거 다 빨간 글씨죠. 빨간 글씨로 된 거 위주로 보시면 되고, CPR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는 알아요. CPR이면 심폐소생술. CRT가 뭐죠? 여기 이렇게 잇몸 눌렀을 때 피가 처음에 이렇게 어떻게 되죠? 누르면 하얘지죠. 다시 빨개지는 시간, 그쵸? 이 점막이 다시 빨개지는 시간을 이제 CRT라 그러는데, 뭐 CRT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 그죠? 그 다음에 BW는 body weight, 체중. BID가 뭐죠? BID? 여러분 BID, SID, TID, QID 이런 거 많이 써요. 뭐냐면은 약을 몇 번 먹이냐는 거예요. BID면은 하루에 약을 2번 먹이는 거고, SID면은 하루에 약을 1번 먹이는 거고, TID면은 하루에 약을 3번 먹이는 거고, QID면 하루에 약을 4번 먹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뭐 제가 뭐 빨간 거 한 거 말고도 사실 다 중요하지만, 뭐 그냥 시간 관계상 시간이 없다면 빨간 거 위주로만 보시고, 참고로 이제 눈도 있어요. 눈은 오른쪽 눈을 OD라 그러고 왼쪽 눈을 OS라 그러고 양쪽 눈을 OU라 그래요. 귀 같은 경우는 양쪽 귀를 AU라 그러고, 여기 안 나와 있네. 오른쪽 귀를 AD, 왼쪽 귀를 AL, 제가 알기로는 AS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AL이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좀 쓰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IM이라 그러면은 근육 주사죠. 그래서 주사가 IV가 있고 IM이 있고 이런 얘기 하죠. 그 다음 피하 주사 있고, 그래서 피하 주사는 보통 SQ라고 부르고, 근육에다가 맞는 주사는 우리가 IM이라고 부르고, 정맥 카테터 연결해서 정맥으로 주는 건 IV라 그래요. IV는 엄청나게 많이 쓰는 단어니까, 이거 빨간색 안 돼 있네. 되게 중요한데 시험에는 안 나와요. IV는 정맥 내 주사라고 보시면 되고, ICU가 뭐죠? ICU 중환자실이에요. 중환자실, 인텐시브 케어 유닛. 이건 사람도 ICU라고 불러요. 그래서 ICU라 그러면은 중환자실. 자, 여기 QID 나오죠. QID가 하루에 4번, 아까 BID가 하루에 2번이라 그랬죠. 자, OH가 뭐예요? OH 여아중성화를 갖다가 OH라 그래요. 남아중성화를 갖다가, 남아중성화는 따로 부르는 게 있나? 남아중성화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약자로 그냥 뭐 캐스트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여아중성화는 그냥 OH라 불러요. 이건 약자로 많이 쓰는 단어니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SID도 나오죠. SID는 하루에 한 번, TID는 3일에 한 번. 자, 그래서 SID, BID, TID, QID.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SQ가 뭐라고? 피하 주사, 피부 밑에 놓는 피하 주사를 또 SQ라고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되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의료 폐기물 관리할 때 조금 자세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의료 폐기물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의료 폐기물이 아닌 거는 쓰레기통에 버린다 그랬죠? 아니면 재활용품에 버리든지. 자, 그 다음에 의료 폐기물은 보통 주황색 봉투에다 버린다 그랬죠? 내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노란색, 그 빨간색이랑 주황색이 따로 돼 있어요. 빨간색 아니면 뭐 주황색 아니면 노란색,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 자, 그래서 의료 폐기물은 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인체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 신체 조직, 동물의 사체 등 보건 및 환경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특별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오줌 같은 거는 보통은 우리가 크게 문제 없다 그랬죠. 근데 혈액이 있다든지 체액이 묻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조직이 있다든지 뭐 살 같은데 이렇게 좀 찢겨져 나간 조직 같은 게 있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동물의 사체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거 있는 경우에는 의료 폐기물로 반드시 관리를 해서 그 주황색 봉투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근데 사실 주황색보다 좀 한 단계 위가 있어요. 붉은색. 완전 빨간색은 아닌데 상당히 이제 붉은색이 나는 의료 폐기물이 있는데, 자, 이것도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죠. 꼭 알아두세요. 요거는 우리가 격리 의료 폐기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의거해서 질병 등으로 격리된 사람을 대상으로 수행된 의료행위 도중 발생인 일체의 폐기물인데, 동물병원에서는 제가 알기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뭐 격리시켜놓고 하는 걸 보통 그냥, 사람에게는 위해가 보통 없기 때문에 동물끼리 위해가 있지만 보통은 그냥 주황색 의료 폐기물에 넣는 편인데, 어쨌든 격리된 환자에서 사용하는 뭐 코로나 같은 거 포함되는 거죠. 격리 의료 폐기물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여기 뭐 노란색이라 그랬는데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그냥 주황색 정도 색깔로 보시면 되고, 뭐 조직 목류 폐기물, 병리계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자, 손상성 폐기물은 통 같은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깨진 거라든지 바늘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손상성 폐기물에 넣어서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 뭐 생물이나 화학 폐기물 같은 경우도 보통 따로 있고, 혈액 오염 폐기물 보통 따로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동물병원에서는 손상성, 그 다음에 주황색 박스 한 요 정도로만 보통 구분을 해 놓습니다. 다만 이거는 동물병원의 크기라든지 이 동물병원이 환자를 어느 정도 받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동물병원의 어떤 뭐 대부분의 동물병원은 뭐 대부분 그렇게 뭐 많은 범위에서 받지는 않아요. 조직 물류 폐기물은 동물의 장기, 조직, 신체 일부, 사체, 혈액, 뭐 고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병리계 폐기물은 시험 검사 등에서 사용된 뭐 배양액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동물병원에서 일하게 되면은 그 임상병리실 같은 데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뭐 테스트하고 남은 어떤 시약이라든지 그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배양액, 배양용기, 그 다음 세균 같은 거나 곰팡이 같은 거 배양하고 남은 것들, 슬라이드나 장갑 같은 것들, 다음에 손상성 폐기물 아까 말씀드렸고, 뭐 생물화학 폐기물은 뭐 폐기 백신, 뭐 폐기 약제 같은 것들. 백신 같은 경우도 사실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엔 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백신도 사실은 안에 생균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서 버려야 돼요. 물론 감염될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조심해서 버려야 되고, 폐기 약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폐기 약제 같은 경우도 반드시 보통은 위에 의료 폐기물에 같이 버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폐기 약제라 그러면은 이거 되게 흔해요. 약을 잘못 지어서 버려야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약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버리게 되면은 그때 폐기 약제를 갖다가 의료 폐기물로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혈액 오염 폐기물 같은 거 있을 수 있다고 그랬고, 뭐 혈액체,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된 붕대, 거즈, 탈지면 이런 것들. 그래서 보통은 소변 보고 난 패드 같은 경우는 쓰레기통에 보통 버리는 편인데, 그런 게 아니라 체액이 묻어있는 거 있죠. 붕대 풀고 나서 삼출물 같은 거 나온 거, 그런 것들은 혈액이라든지 녹 같은 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안에 세균 같은 게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폐기물에 준해서 같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폐기물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의료 폐기물, 위에 의료 폐기물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의료 폐기물이랑 결합되면은 이거는 의료 폐기물로 간주가 된다. 자, 일단은 이제 의료 폐기물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폐기물을 갖다가 보통 어떻게 하죠? 봉지에다 넣고 그 위에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셨을 거예요. 아마 병원에서 틀림없이. 그러면은 막 이것저것 넣고 그 봉지가 어느 정도 차게 되면은 봉지 위를 묶습니다. 아니면 테이프로 감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박스를 갖다 밀봉을 해요. 자, 그러면은 박스는 다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에서는 이걸 통째로 갖고 가서 통째로 소각을 하든지 통째로 폐기물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 용기, 박스인 경우도 있고 통인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전용 용기는 다시 재사용이 안 됩니다. 밀폐 포장된 다음에는 재사용이 안 돼요. 손상성 폐기물은 조그만 플라스틱 통에 넣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비닐로 되어 있고 위에다가 상자를 덮고, 상자인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인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상성 폐기물은 플라스틱 통인 경우도 있고, 어쨌든 거기에 있는 뭐 취급상
주의사항 잘 알아두시고, 이거 빨간색으로 돼 있죠. 그리고 네. 폐기물이 넘치지 않도록 용량이 75%로 넣고, 근데 이제 킬로그램으로 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시 박스 만들기 귀찮으니까 그냥 꽉꽉 채워서 넣죠. 보관기간 초과하여 보관 금지. 자, 조직류 폐기물이라든지 사체 같은 경우는 상온에다 두면 썩죠. 그럼 냄새가 엄청 악취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체 같은 경우는 냉동 보관 아니면은 뭐 진짜 마이너스 70 정도의 냉동 보관을 하고, 조직 폐기물 같은 경우는 적어도 4도씨 이하에서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 자, 만약에 냉장 시설이 있으면 온도계가 부착이 돼야 되고, 보관 창고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소독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주사기와 주사침을 분리해서 전용 용기에 배출하는 걸 갖다가 습관화를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주사침 같은 경우는 봉지에다 잘못 넣으면 손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손상성 폐기물에 넣어야 되는 걸 이제 습관화해야 되죠. 앰플 같은 거 깨진 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다가 손이 다치거나 그런 경우도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굉장히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됐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